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세력 중에 대한민국 국가라는 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죠. 박근혜 정부 말기 때 통진당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통진당은요, 통합진보당, 당시 그 대표가 이정희였나요? 이석기 씨는 그 뒤로 구속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통진당이 해산되는, 헌재에서 해산되는 어떤 그런 사태가 있었죠. 이 통진당이 해상된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뭐 RO라고, 혁명 세포 조직, 뭐 RO를 조직해서 뭐 유사시에 뭐 어디를 뭐 폭파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유의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의 뭐 지금 뭐 19세기형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어떤 세력화돼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려고 했던, 그래서 위헌 정당 심판에서 정당이 해산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진당 세력의 후예들이 지금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3명이나 국회의원을 배출했죠. 이걸 만들어준 숙주 역할을 한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당하고 시민단체에서 민주당의 어떤 이런 역할, 즉 종북 주사파 정당,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만들어준 이 숙주 역할을 한 민주당을 해산하고, 또 진보당, 통진당하고 이름만 바꾼 진보당을 해산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진보당이 지난 총선 때는 당대표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뭐 유명하지 않은.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자 당대표를 싹 바꿨어요. 누구로? 김재현으로 바꿨습니다. 김재현은 누구냐? 경기 동부연합 한국외대 총학 출신이죠. 이석기의 후배죠. 이 김재현으로 당대표를 바꿨습니다. 그 김재현이 오늘 경향신문하고 인터뷰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취임 한 달 인터뷰. 국민들을 탄핵 광장으로 나오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진보당 당대표라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국민들을 탄핵 광장 나오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걸. 왜 탄핵을 하는지, 왜 탄핵이 필요한지, 이걸 따져 묻는 게 아니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탄핵이다, 이 말이죠. 이런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력이 국회의원을 3명이나 배출해서 지금 원내 진입을 했습니다. 이 김재현이라는 자의 발언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제가 논평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진보당이 국민을 탄핵의 광장으로 나오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진보당의 역할이다. 대단합니다. 자, 김재현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등 오래된 보수 정당에 대한 노동 계급에 오래된 반감이 있다. 이분들은 계급주의 정당이군요. 여러분, 계급이란 말과 계층이란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노동자 계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노동자 계급이라는 말을 쓰죠. 계급이라는 영어로 클래스인데요. 이건 사실은 공산주의 이론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계급, 자본가 계급, 이렇게 분류할 때 쓰는 말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근데 계층이라는 말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노동자 계급에 오랜 반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분들이란 말 쓰지 않겠습니다. 이 자들은 여전히 19세기형 칼 마르크스의,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 이론을 추종한다고 볼 수 있죠. 계급이란 말을 쓰니까. 노동자 계급. 반감이 있다. 어떤 반감?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청년 등 각각의 영역을 연결하고, 여기도 계급이라는 말을 써야죠.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 청년 계급 등 각각의 영역을 연결하고 소통하면서 거대 광장에 모을 수 있다. 노동자 계급? 뭐 민노총이겠죠. 농민 계급? 전국 농민회겠죠. 청년 계급, 이건 모르겠습니다. 청년들도 이게 계급이 될지 모르겠네요. 청년이 뭐 항상 청년입니까? 자기들도 나이 들어서 20, 30년 지나면 중년 되고, 또 지나면 뭐 노령층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거대 야당이 낼 수 없는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키우겠다. 거대 야당이 낼 수 없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겠죠? 아주 과격한 목소리겠죠. 그래야 눈이 잘 띄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공산주의가 태동하고 나서 좌익 세력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깃발입니다. 깃발. 10명이 모였지만 한 100명 모인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깃발입니다. 붉은 깃발. 붉은 깃발을 들고 이렇게 막 행진하죠. 그래서 깃발이 어떤 선전선동에 아주
대표적인 어떤 도구이기도 하고, 구사회주의 국가, 구공산주의 국가에 가면은 깃발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그리고 동상도 엄청 커요. 거기는 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보세요. 엄청 크죠. 구소련의 스탈린 동상 뭐 엄청 큽니다. 뭐 이런 것들, 레닌 동상, 이런 것들이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또 일문일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문일답을 보면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정세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진보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다양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책임이 무겁다.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게 자기들 책임이라면서요. 자, 지지율이 1% 벽을 못 넘고 있다. 지금 보세요. 지지율이 1%도 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3명이 들어가냐고요. 원내 진입을 하냐고요. 국회의원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이게 바로 지금 비례정당 뽑는 저게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민 대표성이 1%도 안 되는 정당인데 이게 어떻게 3명이나 국회의원을 밀어넣느냐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진보당을 향한 종북 프레임이 여전하다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종북 프레임의 효과가 예전 같지 않지만 넘지 못한 걸림돌인 것도 사실이다. 알고 있네요 본인들도. 저희가 가진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노출하고 대중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며 이 실체 없는 종북 프레임을 걷어내겠다. 실체가 왜 없어요? 김재현, 이정희, 이석기 이러면 실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RO 조직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정당이 통진당 아닙니까? 왜 실체가 없어? 실체가 있는 거지. 지금 저 촛불행동 대표 권오혁 등등이 지금 지난 주말부터 3,000명 모아가지고 지금 거기 박찬대, 뭐 조국 다 나와 있잖아요. 항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프레임을 짜고 그걸 기획 실행하는 조직이 그 조직인데 왜 실체가 없어요? 뭐 검사 탄핵은 어떻게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정책 결정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왜 그 시기에 그 법안을 추진했는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다. 당의 최우선 과제는 진보당의 최우선 과제. 취임 슬로건으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곁에서 힘이 되는 정치를 내걸었다. 노동자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력을 보여주는 유능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지지율을 높이고 대중적 존재감을 통해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진보당이 가진 자원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자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건 노동자 계급 말하는 거죠. 노동자 계급. 계급 투쟁, 계급 노선은 뭐냐면 아주 적대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계층이란 건 그렇게 적대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계급이란 개념은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은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투쟁하는 그런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뭡니까?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무장 폭동 혁명. 이게 소비에트 무장 폭력 혁명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곁에서 힘이 되는 정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적 존재감을 높인다. 대중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엄청난 깃발을 들고 나와서 선전선동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고 핵심 역할을 하겠죠. 지금 김재현 진보당 대표 오늘 이 보도를 보면 진보당의 역할이 국민들이 탄핵 광장에 나오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교 역할.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이나 용산 삼각 지역으로 나와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탄핵 투쟁에 제일 앞장서겠다 이 말이죠. 의회 정치 안 합니까? 이 진보당은 의회에서 뭐 역할을 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면 그 다음은 뭐 넥스트는 뭐냐고요. 한국 헌정사를 이렇게 뒤흔드는 말을 하면서 넥스트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앞으로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한번 윤석열 정권 탄핵에 앞장설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